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나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무당이 애동이 되거나 이제 초보 무당 그렇게 되면, 물론 저도 초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밑에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배우고 익힌 다음에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동물들도, 고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특히 고양이도 새끼를 놓고 어느 정도 자기가 케어를 해주다가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어미 고양이가 아기를 이제 등한시하면서 멀리하고 화를 내고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쫓아보내잖아요. 내보내잖아요, 밖으로.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에는 판단이 든다면 굿일이야.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떠한 협동과 협업이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배워갈 수 있게끔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익히고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되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가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물론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할아버지 성향이 뭐고,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건 좋아해, 혜정아,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하셔, 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 기도터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셔. 그걸 내가 나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내가 그냥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가만히 모든 걸 지정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할아버지야, 이런 할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돌을 못 닦았어, 보내야 돼, 높은 신이 아니니까 받으면 안 돼, 다 정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학습의 기회는 이러한 것들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무속의 세계는 이렇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잡신이라 부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허주라고 부른다. 보통 이러한 때에는 굿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은 우리가 산소탈을 잡더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방을 하더라.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를 이제 제자가 배워서, 그거를 이제 자기 신당에서 자기가 손님을 점사를 봐가면서 부딪히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다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자질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정한다는 말보다는 교정한다는 말을 더 좋아해요. 나를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교정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마음을 위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내가 나를 다스리고 위로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위로한다는 말 자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 챙겨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울 게 없어요, 무속은. 왜냐하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무속의 우주관과 무속의 세계관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을 배우는 거예요. 세세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을 배우고, 그 큰 틀을 바탕으로 내가 부딪혀가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게 된단 말이에요. 남한테 배워서는 내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도 저도 정말 많이 했고,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러한 배움들이 가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만큼 배웠는데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있으면 이것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절로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술술술술 잘 하시냐. 없어요. 정말 많이 말을 해봤고, 지금 유튜브로도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산책을 할 때는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혼잣말로 이 뜻은 뭐고 이건 뭐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혼자 막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생각한 거를 또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표현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말로 뱉어라. 말로 뱉어라. 말로 뱉어야지만 이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수정 보완이 되면서 자꾸 더 좋은 표현, 더 이제 스무스한 표현, 막 그러한 것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단어들을 나름 모르게 찾게 돼요. 용어와 단어, 가장 적합한, 지금 이 느낌을 표현하기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단어를 내가 찾게 되고, 그걸 찾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고,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찾아서 말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별로 안 생겨요. 왜? 감각적으로 느끼던 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말로써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감각이 아니에요. 말의 영역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기가 명기의 힘을 빌려서 말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궁금증이 없고 해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랑 상담했던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명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건 없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하는 건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단지 질문을 던지는 것 뿐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스스로가 이렇게 뱉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면 뭐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이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할머니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같으면 이 표정이 어떠신 것 같아요? 모습이 어떠신 것 같아요? 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를 긴 것 같아요? 삭아서 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락부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선생님한테 배울 점은 배우되 결과론적으로 그 배움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다. 내가 나한테 가르치는 거다. 이걸 알아야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믿음이 또 생기고 신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나 자신이 스스로가 뿌리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어디 만불상 가니까 나한테 막 이런 소리 하고 저런 소리 하고 막 나를 이제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고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떠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명쾌하게 또는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땅 하고 느껴지면 흔들리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이게 맞나 아니나 그런 의구심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번 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내가 나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 100번이 줄어들어요. 10번 미만으로. 그러면 100번 흔들릴 게 10번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90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에너지가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근데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따라 저게 좀 다르게 보이네. 오늘따라 색다르게.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모든 것들이 색다르게 보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 매어져 있으니까 이게 색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어져 있는 게 조사님들이 이제 한이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 어디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매여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풀면
내 감정을 내가 푸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것 자체가 조상님도 가지고 있는 원과 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풀면 우리 조사님의 원과 한도 풀리고 나한테 연관되어서 온 우리 신도분들의 그러한 것들도 같이 풀려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남을 통제하고 싶으면 나를 먼저 통제를 해라.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통제를 하냐.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삶의 모티브로 삼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내가 나를 못 가르치면 남도 못 가르쳐요.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나를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나한테 신은 뭐지? 나한테 조상은 뭐지?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지? 세계관에서 신령, 조상, 신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나한테는 이게 뭐지를 자꾸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나한테 체내화가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쪽 저쪽 막 다 당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확립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인 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시지만 대부분 이제 일반인 분들도 이제 신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를 해주면 쏙쏙쏙쏙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별로 안 생기게 된다니까요. 결국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별로. 그렇죠? 우리 신과 조상님도 그거예요. 우리 조상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있고 아직 명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떠한 몇 대조에서 왔고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도터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지 디테일하게 다 알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준다라는 거를 뭔가를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 이런 백 있어. 마음대로 해. 백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 할아버지가. 예. 근데 이 백이 어떤 백인지 모르면 뭐예요? 어떤 백이에요? 예? 예? 이런 백이고, 예. 어떤 백이? 예. 이런 백이. 예. 예.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떤 백인지 명확하게 알면, 여기 있는지 알면은,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래조 외할아버지 쪽에서 오셨고요,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감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양할 때마다 감자를 좋아하시고, 터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없게 되잖아요. 네, 없죠. 그럼 터 문제는 우리 할아버지가 해결을 해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전사 손님이 왔을 때도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한 말이 나와. 말에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굉장한데 말에 힘이 있는데 믿어볼만 하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터 문제를 잘 푸시고요. 그리고 맡겨주시면 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 우리 할아버지는요 터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요. 네, 이런 고객들이 다녀갔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거의 80% 확률로 다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제 영상도 보시면 어떠한 영상에서는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별로 더듬지도 않고 명확하게 말을 할 때가 하는 영상이 있고 어떨 때는 버벅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말을 굉장히 잘하고 명확하게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70에서 80%는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답을 내리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버벅 거리는 경우에서는 이 초반에도 좀 버벅거렸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긴가민가한 부분이 약간 있다. 나도.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자꾸 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머릿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자꾸 글로도 써보고 말로 뱉으면서 저는 교정을 하고 있고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 이 유튜브 자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조금씩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뒷걸음치면
물론 뒷걸음 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뒷걸음을 치는 거는 우리가 그잖아요. 3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한 보 뒤로 간다 그러나? 아무튼 용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보 후퇴 2보 전진. 예.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은 한 번에 가득 차지가 않잖아요. 계속 따라야지만 가득 차고, 그 가득 찬 물은 넘치면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칸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골을 메워가듯이 메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며칠 뒤에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아니면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꾸 그러한 것들을 흉내를 많이 내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안 되더라도 흉내를 많이 내려고 하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자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 된다. 표현하고 행동하고 흉내를 내야지 그 안에 계신 조상님이 자기를 표현하고 표출해주고 놀려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나한테 많은 것들을 또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할아버지를 계속 챙겨드리면 뭐 하나라도 주시지 아무것도 안 주시진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은 선생님의 조상님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거를 마치 정해진 법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자한테 알려주면, 이 제자는 그 특성, 이 제자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의 성격과 특성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면 답답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구나를 내가 어느 정도 배웠으면, 아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말도 하시는 거구나, 아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걸 내가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아 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조금 좋았는데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자꾸 수정 보면, 공수와 점사는 조사님이 실려서 나도 모르게 뱉어 나오는 거지만, 어떠한 행법이나 그러한 것들은 내가 자꾸 이러한 것들을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은 저 집만 봐도, 멀리서 집만 봐도 알잖아요. 진짜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들은 그냥 전문가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능 플러스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보고 익히고 실패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러한 결과치로 그러한 눈이 생긴 거잖아요. 전문가의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딪혀 봐야지만 그러한 전문가의 눈이 생기는 거지, 배운다고 해서 그게 전문가의 눈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는 거고, 이해와 인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경험을 해서 나만의 답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이 나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오늘의 주제란 말이에요. 배우고 익히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나한테 적용을 하는 게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를 교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저 선생님 따라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들 아실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절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결국에. 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내가 나한테 자꾸 가르쳐 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남한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아시면,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게 되면 이 신령님과 조사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나란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어떠한 것들을 내가 무리해서
안 해도 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안 하게 되고, 그러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으면 그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또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밖에 없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좀 찍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